양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1955년 을미생으로 오랜 세월 누구보다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품으면서도 속으로는 끝없이 계산하고 걱정을 삼키며 살아오셨지요. 남들 갈등을 중재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도맡느라 정작 내 마음 돌보는 일은 뒤로 밀린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제도와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따라가기 버거울 때도 많으셨겠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고운 마음과 성실한 발걸음으로 버텨온 선생님의 시간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 조용히 마음을 모아 선생님들의 이름과 바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 8월 을사년 갑신월의 흐름을 을미생 양띠의 기운에 맞춰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을미는 속과 겉이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을목은 가늘지만 끈질기게 뻗어 올라가는 새싹의 힘이고, 미토는 여름 끝자락의 따뜻한 흙 속의 습과 열을 품은 토입니다. 부드럽게 보이지만 쉽게 꺾이지 않고, 온화하게 보이지만 중심을 지키는 힘이 강한 태생입니다. 다만 토가 너무 습하면 물러지고, 목이 너무 억세면 토를 파고들어 균열을 냅니다. 그래서 을미생은 남을 배려하고 조율하는 사이 자신의 경계가 흐려져 지치기 쉬우며, 반대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목이 토를 파고들 듯 주변 요구가 내 에너지를 파먹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목이 다시 등장하면서 목의 성장과 유연함이 강조되고, 사화가 이를 밖으로 터뜨리며 뜨거운 활동성과 드러냄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토 중심의 양띠에게 목은 토를 파헤치며 변화를 요구하고, 화는 그 변화를 과감히 밖으로 밀어붙이게 합니다. 이때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요구와 정보, 감정의 물결이 토의 안정감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토는 본디 포용과 양육의 힘이 있으니 기준만 세우면 목의 자극은 성장의 계기가 되고 화의 추진력은 실천의 불꽃이 됩니다. 8월은 절기로 여름이 끝나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이며, 간지로는 갑신월입니다. 갑목은 큰 줄기를 곧게 세우려 하고, 신금은 서늘한 칼날로 가지를 쳐내 정리를 요구합니다. 목은 키우고 금은 자릅니다. 이미 을사년의 목화가 강하게 깔린 상황에서 갑신월의 목금 충돌이 더해지니 더 펼쳐라는 신호와 이제 다듬어라는 신호가 동시에 울립니다. 을미생에게 목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토를 파고드는 기운이고, 금은 내 안의 망설임과 미련을 잘라내라 독촉하는 기운입니다. 결국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스스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지치기를 하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지고 목의 확장력은 내 편이 됩니다. 올해 전체에 깔린 사화와 자수의 상해, 그리고 갑신월의 금생수 흐름은 동시에 주의와 활용을 요구합니다. 문서, 계약, 제도 변경, 안내문과 같은 금의 형태로 기회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곧 실제 자금 흐름, 이동, 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수의 움직임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불길이 세면 물을 끓이고 물이 과하면 불을 꺼버립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해가 폭발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머뭇거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어떤 정보든 먼저 적어보고 하루나 이틀 뒤 다시 읽어보는 숨고르기 절차를 생활화해보세요. 이 작은 텀이 화의 과열을 시키고, 금의 칼날을 섬세한 조각칼로 바꾸어 상해를 상생으로 전환시킵니다. 기록과 점검이 곧 운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화의 과열과 금의 건조함이 번갈아 치고 들어오는 시기라 심혈관과 혈압의 기복, 호흡기와 피부 건조, 위장과 담의 부담, 신경계 과민과 수면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토는 습이 몰리면 몸이 무거워지고 관절, 허리, 소화기 쪽으로 부담이 오기 쉽습니다. 늦은 밤 자극적인 뉴스나 논쟁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깊은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줄이고 곡물과 뿌리채소, 깨끗한 단백질로 토와 금의 균형을 잡으면 화기의 과열과 금기의 건조함을 동시에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수분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셔 몸의 흐름을 고르게 유지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초기에 챙기는 부지런함이 곧 큰 병을 막는 예방입니다. 재물운은 활동과 교류, 그리고 정리의 힘이 동시에 살아나는 달입니다.
갑신월의 금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칼이고 을목은 그 자리에 다시 싹을 틔우려 합니다. 쓰지 않는 구독료, 오래된 보험이나 불리한 대출 조건, 의미 없이 새어나가는 지출 항목을 정리해 구조를 바꿔보세요. 정리만으로도 수의 흐름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새로 들어올 기회를 담을 여백이 생깁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면 막히고 흘려보낼 때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 의미 있는 지출, 가족과 주변을 위한 투자로 토의 덕성을 살리면 물의 흐름이 맑아지고 재물운이 깨끗하게 돌며 다시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인연과 귀인 운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갑신월에는 금의 기운을 제대로 쓰는 사람, 즉 현실적인 조언과 문서제도 정리에 능한 이들이 귀인이 됩니다. 을미생 양띠에게 특히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돼지띠, 토끼띠, 말띠입니다. 돼지띠는 수의 넉넉함으로 미토의 건조함을 적셔주며 정보와 정서를 부드럽게 흘려줍니다. 토끼띠는 묘미 반합으로 묘목의 부드러운 성장력이 을목과 조화를 이루며 선생님의 방향 잡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말띠는 오미 반합으로 불의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불러와 행동력과 실천력을 북돋아줍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는 소띠, 개띠, 쥐띠입니다. 소띠는 미축충으로 정면 충돌이 잦아 서로의 고집이 맞붙어 소모전이 되기 쉽고, 개띠는 미술형의 기운이 작동해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잠이 원진의 기운이 숨어 있어 말끝과 표정에서 묘한 감정 소모가 생기기 쉽습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아이디어의 불씨로 남을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말과 글이 운을 움직이는 달입니다. 신금은 문서와 기록, 계약과 약속을 뜻하고 갑목은 큰 방향을 설정합니다. 을목은 그 사이를 유연하게 연결해 실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덜어낼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문장으로 남기고 최종 결정은 하루 뒤 다시 읽고 내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로만 오가는 약속은 화의 즉흥성에 휩쓸려 허공으로 흩어지고 기록은 금의 칼날로 형태를 남겨 수의 흐름을 견고하게 합니다. 종이에 적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세 단계만 지켜도 갑신월의 금생수 흐름을 매끄럽게 탈 수 있습니다. 이 달의 핵심은 두 가지 균형입니다. 키울 것과 줄일 것을 스스로 가르는 균형, 그리고 불과 물, 목과 금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균형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를 쳐내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내가 먼저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식히면 남의 불길도 쉽게 번지지 못합니다. 충돌과 긴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는 조각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 잘 건너면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가 됩니다. 조율의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적어보고 덜어보고 한 번 더 보는 작은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끝내 꺾이지 않는 들풀처럼 선생님은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길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고 잠시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불길은 난로가 될 수도 화재가 될 수도 있고 물줄기는 샘이 될 수도 홍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방향과 양을 조절하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이 내일의 다리가 되고 오늘 덜어낸 한 가지가 내일의 여백이 되어 빛을 들여옵니다.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동안 배우고 다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